안녕하세요. 또 몰골이 아이고 말이 아니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라냐? 지오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지오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질 거고 사실 거의 완성됐어요. 완성됐고 안정성도 뭐 잠버그들 조금 잡으면 끝이고요. 지금 방향성은 원래 있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역상이 좀 날아가서 여러 번 찍는 거라서 조금 저도 설명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있던 거는 이제 탐색 기능 그러니까 탐색 에이전트 그런 게 다였죠. 그런 게 다였는데 그러니까 단방향 대그로 이제 탐색 에이전트를 잡는 게 다였는데 이제 그거를 플러그인 레벨로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자율 에이전트를 둬서 이제 조금 더 범용 에이전트로 사용하되 게임 IP가 하나 더 있는. 대신에 이 브랜드 정체성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정체성 처음 나왔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IP를 찾되 이거는 기능 중에 하나고 일단 범용 리서치 에이전트 아니면 범용 뭐 그런 자료조사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신경 쓴 부분이 이제 코드에 클로드 코드가 리서치 기능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긴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구현보는 클로드 코드가 하고 그래도 좀 리서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자료조사나 아니면 뭐 탐색 이런 쪽은 조금 아쉽다 아니면은 조금 너무 클로드 코드에만 하기에는 조금 부하가 크다 그렇긴 해서 그리고 매번 MCP 조금 달고 이러면은 또 하나 그냥 모아두는 거 여기다가 MCP 하나 모아두고 따로 한번 써보자 해서 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 리서치 에이전트 같은 거죠. 근데 뭐 이미 오토 리서치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정말 리서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토 리서치 이거는 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충격적이죠. 파일 3개로 파일 3개로 이제 리서치 리서치 군단을 만든 거죠. 길 이거 통과할 때까지 그냥 리서치 쭉 돌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서치들끼리 논의해서 이게 아니다 하면 리서치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세 올려서 계속 작업하고.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 덱으로 끝나는 업무는 에이전트가 웬만하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분도 원래 카파시 이분도 뭐 어떻게 보면 LLM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좀 슈퍼스타 같은 분이죠. 근데 슈퍼스타 같은 분인데 이제 그분도 본인이 이제 ML 때 했던 작업들이 대부분 모델 데이터 넣고 이제 모델이랑 현실 상황에 드리프트 하고 그거 기록하고 다시 학습하고 결국에는 대그더라. 결국에 한 3에서 4스텝으로 끝나는 대그가 ML 엔지니어의 하루더라.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니까 에이전트화 시키자. 루프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죠. 파일 3개로 끝내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오픈 클로 형식으로 풀었다면 되죠. 오픈 클로랑 클로드 코드 방식으로. 와일 루프로 강건성을 챙기고 그 위에 이제 레인 큐나 어떻게 보면은 레인 큐 뭐 이런 태스크 그래프 이런 다른 큐들 각종 큐들을 둬서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제 쌓아서 축축축축축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스테이트 그래프는 실행 엔진이고
그 위에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계층을 둔 겁니다. 훅 이벤트로 이제 탁탁탁탁 잡아서 LLM이 이제 마리오네트로 예시를 들면 LLM이 인형이라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이렇게 막대, 이 막대가 큐고 이 안에 이제 걸린 실이 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훅을 조정해서 LLM의 행동을 제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LLM이 이제 갈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큰 제어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가볍게 가져가는 하네스는 사실 정말 가볍게 가져가면 가볍게 가져가는 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코드 결정론적인 코드도 마찬가지지만 하네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이제 하네스가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오픈클루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오픈클루 스타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Q랑 이제 이런 하네스로 하면서 조금 두껍게 만들면서 강건성을 챙겼는데 물론 강건성 면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친구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프론티어는 이것보다 그냥 이쪽 플랫폼 레이어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싹 비우고 그냥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마저도 그 프롬프트로 이제 LLM에서 LLM끼리 정해서 하게 하는 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제어 계층 있고 툴 달아준 게 전부고요. NL 라우터는 이제 NL 라우터가 보통 이제 툴이 있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어떤 툴이 있는지 어떤 MCP가 있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둔 다음에 사실 LLM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그런 정규식 매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겠지만 결정론적인 앱일 때는 아니 뭐 검색 엔진들이 쓰듯이 뭐 그런 걸 많이 했겠지만 사실 LLM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게 오히려 이제 LLM한테 혼선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레직스 매칭 같은 거는 이제 LLM이 끈 드라이런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LLM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툴이 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툴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MCP 리스트, 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툴 캐시 계층이랑 스킬 캐시 계층, 스킬 레지스트리 있는 계층, 그 다음 MCP 계층 이 세 개만 딱 두고 LLM이 스스로 찾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둬야 LLM한테 노이즈가 덜 끼는 거죠. LLM이 노이즈가 안 끼면은 정말 진짜 깔끔하게 정말 유연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에이전틱 루프 형식을 많이 택하는 것도 레그가 레그랑 이제 그런 프롬프트성 제어가 아무리 정밀하게 맞춘다고 해도 그걸 깔끔하게 맞춘 게 지금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들어간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걸 깔끔하게 맞췄다 한들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정보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이 리트리버의 부하가 정말 클 때 진짜 뭐 전사 데이터가 한 PB, TB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쓸 수는 있어도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리트리버도 그냥 리스트만 던져주고 LLM이 직접 찾게 하는 게 이제 그 리스트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점진적 공개를 했을 때 계층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런 걸로 푸는 방향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확답은 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LLM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자율적 LLM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는 파트를 따로 둔 이유도 그거죠.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특정 작업 수행용 파이프라인들은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리 루프가 달려 있다고 해도 이 행동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이프라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그냥 분리를 했습니다. 이 스테이트 그래프랑 에이전틱 루프를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틱 루프 때는 이제 병렬 위임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제 위로 갔죠. 이게 L4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 이게 플러그인 레벨로 내렸다는 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이걸 선택해서 제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텐트에 따라서 선택해서 제어를 하니까 뭐 이거를 병렬로도 돌릴 수 있는 거죠. 서브 에이전트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프로세서 여러 개 돌리는 거거든요. 뭐 대단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냥 원래 그냥 코드에서 하는 거를 API 콜을 그냥 병렬로 쓰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라서 뭐 크게 부하도 없고요. 사실 그게 진짜 좀 충격적이죠. LLM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비해서 API로 묶어버렸으니까 부하가 거의 뭐 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적 레이턴시 빼면은 이걸 호출하는 하네스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웹 서버에 떠 있으면 그게 다 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코에코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코에코나 웹앱형, 웹앱형 하네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부하예요. 근데 이제 이걸 로컬에서 쓴다 그러면은 거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죠. 시간 빼면 그러니까 이게 서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요청을 모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이턴시가 10초, 20초 되면은 그거 자체가 비용이면서 부한데, 근데 이걸 로컬로 내리면은 그렇게까지 큰 부하가 아니죠, 사실. 10초 기다리는 거는 로컬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 한 사람의 요청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걸 아무리 뭐 병렬로 여러 개 돌린다 해도 그건 이제 컴퓨터의 프로세스 수만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에이전트들이 파워풀한 거죠. 파일 접근도 되니까 그 와중에. 이 친구도 이제 지오드 이 친구도 파일 접근이 됩니다. 일단 이 잠버그부터 수정하라고 하고, 이쪽은 대그 쪽 버그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고, 이것도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날라갔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마크다운 쪽, 원래 마크다운 원문을 그대로 출력했는데 이제 그걸 렌더링하는 패키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렌더링해서 뽑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파트, 이제 여러 개 작업이 플랜이나 이런 식으로 쌓이면은 플랜이나 뭐 다음에 제너레이트 뭐 이런 거를 LLM이 직접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쭉쭉쭉쭉 나열을 하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UI도 조금 만들었고, 이거는 클로드 코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네스들끼리, 클로드 코드도 이전에 말했지만 이전 영상에, 근데 그 이전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걸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네스들은 서로 베끼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오픈 클로를 베끼고, 뭐 오픈 클로는 클로드 코드랑 다른 코드들을 베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기능 복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순간,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순간 기능 복제는 그냥 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가까워졌어요. 제 작업기 중에서도 퍼플렉시티 작업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카드 뉴스가 그랬는데 퍼플렉시티 화면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클로드 코드한테 전달해요. 이렇게 구현해줘 하면은 이렇게 구현한다. 이건 이코에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영상에도 있죠. 근데 그때는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서,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면접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받았던 상태라서 조금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기능 복제는 이제 너무 쉬워졌다. 하네스, 그러니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들어오면서 결정론적인 앱은 더 그렇고 심지어 하네스들끼리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과대 광고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렇고 하네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했는지 봅시다. 지오드가. 자,
이거 MCP 연결 아직 하나 안 된 거 있네요. 디스코드 MCP 연결 하나 안 된 거 있네. 일단 자기소개로 무조건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지오드가 이런 이런 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정했네요. 게임 IP 이밸류에이션 앤 디스커버리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라고. 지오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광석 이름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뭐 리포트 생성, 웹 리서치, 웹에서 이제 시그널 리서치 하는 거죠. 웹 리서치랑 스케줄링 기능도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아마 블로그 포스팅을 올린다 그러면 스케줄이랑 서브 에이전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계층은 이거는 초반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제 조금 더 지오드 아래에서 이제 닷지오드 아래에서 이제 저장이 되게 해놨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 코드나 다른 에이전트들처럼 이제 닷지오드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리포트도 쌓고, 리포트는 지금 굉장히 뭐 스냅샷도 쌓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비용 줄여주는 캐시들. 리포트는 뭐 아주 단촐하죠. 근데 이건 뭐 보강해달라고 하면 LLM이 생성형으로 보강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런 속에다가 이제 지오드, 닷지오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팅 성능이 좀 괜찮으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유저분들의 반응 아니면 유저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그 자리에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댓글에다가 그냥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때그때 괜찮은 것들 추출해서 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MCP는 이제 대부분이 근데 자료조사 MCP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조사 MCP. 이런 뭐 IP 이쪽이 보통 원래 기존 목적이 많았었던 그런 시그널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랜, 그 다음 스케줄 잡 이런 거 있죠. 태스크랑 스케줄 잡 이런 거 있고, 뭐 메모리 규칙 있고, 시스템 있고, 웹 리서치 도구들 다 있고요. 웹 리서치도 종류별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레딧은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레딧은 연결이 안 돼 있고, 유튜브랑 스팀, 뭐 스팀 연결이 돼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구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브 이쪽 API 썼고요. 그 다음에 스팀, 이것도 스팀이랑 뭐 이런, 그 다음에 논문 아카이브에서도 MCP 무료로 제공하길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사용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뭐 새로운 MCP 그냥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안내해준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해달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쌓이죠. 태스크가. 이건 커스텀 패키지로 일단 넣어놨네요.
API 키는 또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 일단 이런 식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기능부터 볼게요. 이 버그 수정하는 동안, 근데 이건 파이프라인 버그니까, 그럼 파이프라인 수정하는 동안 그 이외의 자율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고리즘을 타서 조금 잘 됐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전에 한번 했을 때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더 물어볼게요. 저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거 나중에 뭐 복합 인텐트, 병렬 인텐트 다 오늘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죠, 사용하는 게. 이런 것도 원래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넣었고, 여기 보면 쿼리랑 이런 것도 다 일단 추가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 사용량, 이건 이전에도 있었죠. 토큰 사용량, 뭐 이제 들어가는 토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이제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음, 하긴 이게 좀 흔한 이름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MCP로 이제 들어가서 직접 동작을 하죠. 브라우저로. 이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니까 브라우저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그래요. 이렇게 쫙 정리해 주죠. 야, 이거 잘 터져서 다행입니다. 이거 이때 정말 힘들었는데 역시 힘들 때 찍은 영상이 잘 된다. 그 이후로도 사람 꽤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라도 좀 봐주셔서, 이게 근데 간단하게 보기엔 제가 너무 또 투박하게 설명을 하고 내용도 너무 좀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2시간이죠. 이런 거는 보면은 그냥 이렇다 보니까 막 그렇게 친화적인 영상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래도 많이 나와주셔서 좀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있던 이쪽은 조금 이제 심연이에요. 이건 이제 제 바닥을 보고 싶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제일 심연이고, 이때부터는 상태가 좀 낫죠. 그나마. 음, 물론 몰골은 안 좋지만, 이때가 몰골은 안 좋지만 그나마 뭐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점점 이제 이 면접의 탈락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도 잘 해주죠.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아무거나 다 되는 에이전트다 보니까 또 막상 아무거나 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리포트나 리서치 리포트나 써달라고 할까요? 제가 카팟이 그 두 접근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오토 리서치가 좀 충격적이었죠. 오토 리서치가 좀 충격적이었죠. 클로드 코드는 양반이다. 오토 리서치 보면은 그런 생각 듭니다.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를 이제 거의 자동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파일 세개로 해버리니까 클로드 코드 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하네스라도 있으니까 하네스가 좀 두터운 편이니까 클로드 코드도 그렇게 두텁진 않죠. 처음 나왔을 때는 저렇게 가볍게 만들고도 이게 돼? 라는 느낌으로 이제 LLM 강건성이 강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능 복제하는 것도 사실 클로드가 좀 도와줬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 탁탁탁탁 표시하고 뭐 UI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컨셉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컨셉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척척척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클로드 코드의 공이 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 추적을 제가 달아둔 이유가 이번에 다른 데도 썼지만은 제작 비용만 거의 한 이코에코 때 2,600만 원 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코에코 만약 작업 시간으로 간다. 이코에코처럼 1개월 MVP. 그러니까 1개월 MVP는 백엔드 인프라만 하고 나머지 3개월은 E2E로 운영하면서 개발했거든요. 운영하면서 거의 갈아엎었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이 시간만큼 만약 지금 지오드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제 생각에는 배로 나올 것 같은 게 에이전틱 루프가 이게 여러 번 돌면서 품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PI 비용이 E2E API 비용이 한 번 돌 때마다 10,000원씩 나갑니다. PR 하나당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드 코드 만드는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제 구독제니까 맥스 거의 한 70까지 쓰신 거 78까지 쓴 거 맞죠? 그 비용적인 부담은 그게 그냥 구독제 모델로 끝인데 이거는 지오드에 묶여있는 오퍼스는 또 API 컬러 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후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이슨 형식 클로드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다른 서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그쪽 취약점을 공격한 파트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걸 클로드에서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본인들 생태계가 끊기니까 그거는 알면서도 못 막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조금 약간 모델사에 반하는 결정이긴 하지만 이 모델사가 이제 API 콜만 강제하는 것도 사실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런 곳이에요 원래. 원래 서로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안드레 카팟이 이것도 뭐 잘 정리해 주죠. 오토 리서치. 야 오토 리서치 이건 좀 충격적이다. 나노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것도 사람들 좀 이것도 반향이 컸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창 그냥 큰 거 만들다가 나오고 이제 큰일 했죠. GPT-3의 거의 주인공이죠. 그렇게 이제 큰일 하고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초미니멀로 가시는 것 같아요. LLM을 얼마나 작은 코드로 얼마나 압축시켜서 임팩트를 크게 낼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줄이고 하는 거죠. 630줄 미쳤다. 근데 이게 실제로 유용하냐는 아직 근데
사용 사례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일단은 전제 조건이 GPU H100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오픈클루가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오픈클루는 뭐 거의 음, 대단하다 생각 들어요. 거의 범용 에이전트인데 이제 임팩트가 그렇게 컸으니까 거의 무명이었는데 그만큼 하입을 받을 만했죠 사실. 어쨌든 그랬고 음, 에이전트 허브 이것도 남겼는데 지금은 이거 비공개된 것 같아요. 에이전트 허브가 저는 이게 못 찾겠더라고요 깃허브를.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컨셉은 사실 다 나왔죠. 컨셉은 이미 사람들이 다 따와서 기록을 해놓고 이랬어서 에이전트 허브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은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접근입니다. 이것도 커밋 푸시 PR 다 날린다. 소프트웨어는 대그다에 또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이스 대그가 한 번 더 강조되는 순간이죠. 에이전트 허브는 대그다. 결국 코딩이랑 실험이든 다 대그니까 관리도 대그로 한다. 하나하나 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이는 것 절차 자체가 이제 병목이니까 그냥 뭉쳐서 에이전트끼리 판단하고 괜찮은 거는 보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킨다. 그러면서 작업 크기를 크게 가져가는 거죠. 이거 근데 스택들이 엄청 가벼워요. 이것도 그냥 와 모드거든요. SQLite도. 이거는 드래프트 형식이라서 아마 그렇긴 할 텐데 이것도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좀 이런 식의 접근이 진짜 엔터프라이즈급이나 아니면 상용으로 개발이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속도가 이제 지금 사실 생산성 속도만 보면은 금방 개발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 지금 병목은 사실 가드레일이 제일 크죠. 사회랑 사람들의 가드레일이 제일 크죠. 그리고 신뢰성 이거 세 개가 제일 큰데 신뢰성 자체도 사회적인 가드레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 어쨌든 그것만 조금 줄어들면 지금 이미 준비는 끝났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깃허브도 사실 초반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니까 일단 아마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에이전틱 툴이라서 작아졌다가 아니라 에이전틱 툴이라서 이제 지금 드래프트 형식이 많아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작은 거지 사실은. 이것도 특히 지금처럼 코딩 에이전트가 활성화된 시점에서는 한 번 이제 누가 손들고 출발한다. 한 회사가 이제 손들고 출발한다. 그 회사가 사실 클로드 코드긴 하죠. 오퍼스랑 오픈 AI이긴 한데 이제 그게 손들고 출발하면 뭐 게임이 끝날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취업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고 자 물론 소프트웨어 앱을 이제 즐기는 입장에서 그런 거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강건한 생명체 같은 거의 생명체 같은 유연성과 강건성을 가진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이런 기술 발전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주고 그럼 이제 복합질이 한번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LLM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건 좀 나열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복합질이고 그 다음 병렬 들어가 있고
지금은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브 에이전트 기능 한번 물어볼게요. 오퍼스가 좀 비싸긴 하다 확실히. 근데 이게 이거 한번 계산하는 방식을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역산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질문 하나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썼나? 아닐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정확성 한번 나중에 체크해봐요. 이걸 못 찾네. 핸들러로 찾아. 유튜버는 핸들러로 찾고 블로그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제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취준용 리서치 툴로 쓸 것 같긴 해요. 취준용 조수 그런 쪽으로 쓸 것 같아요. 대그 잘 수정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게 지금 복합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질의에서는 멀티턴인 거죠. 복합질의가 아니라 멀티턴. 이번 질의에서는 그냥 이제 링크 전달하고 이제 찾는 방법만 살짝 전달했는데 이제 이전 제가 원했던 인텐트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LLM이 본인이 이제 했을 때 찾았을 때 할루시네이션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자한테 대묻도록 이렇게 그 하는 것도 LLM 클래시피케이션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LLM 클래시피케이션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이걸 데모로 싶을 때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LLM 클래시피케이션 강도를 조금 낮추는 거고, 일단 이렇게 좀 가드레일을 하나 깔아두면은 이제 LLM 스스로도 억지로 답을 찾아서 만드는 할루시네이션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런 쪽으로 푸는 게 맞나요? 그런 게 클로드의 강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오퍼스를 좋아하는 거기도 합니다. 참 저도 이제 그
주니어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어 확실히 에이전트를 쓰면 조금 뭔가 매니저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 사고방식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연습은 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종합 리포트 쫙 작성해주죠. 두 개 정도 찾네요. 음, 이렇게 그냥 만약에 HR 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그냥 뽑아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제 레주메보다 깔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타임라인이 쭉 나오네요. 개발했던 과정들이. 이제 배터리가 별로 안 남아서 빨리 끝내긴 해야겠다. 음, 생뚱맞은 질문 해볼게요. 생뚱맞은 질문 아니죠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기능이.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뭐 이제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많도록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아주 그냥 박쥐죠. 그냥 기술 스택만 보면 박쥐 맞습니다. 웬만하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까지 가서는 박쥐가 안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응. JI 이게 전 이쪽 부분이 뭐 그걸로 전달이 안 됐었나? 지웠다가 다시 써서 그런가? 이건 클라이 UI 문제인가 보네요. 근데 그래도 뭐 프리시전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데모를 주는 거 참 좋다 그죠? 이거 그대로 그냥 답변을 생성했으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왔을 텐데 이러면 좋죠 참. 복합질이 이걸로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 에이전트를 달아뒀으면은 제 생각에 리서치나 아니면은 이미 브라우저랑 웹 검색이랑 뭐 아카이브 검색 이런 건 다 되니까 만약 여기서 더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메신저 MCP 달고 마무리할 것 같긴 해요. 거의 가볍게 끝냈죠. 가볍게 자율 에이전트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동작하는 슈퍼앱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물론 리서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저도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API 비용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만큼 이거 보이시나요? 얼마 이게 거의 지오드 개발에만도 벌써 한 70만 원 들어간 거죠. 테스트만 했는데 지오 그냥 저게 거의 테스트 비용만
저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모델을 그렇다고 내리기도 애매한 게, 그럼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네스의 품질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나 노이즈 이런 걸 보면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모델의 품질도 좋아야 하네스의 품질도 좋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발전하는 개발 방식에서는 좀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부터는 다음 하네스를 개발할 때는 아마 좀 가볍게 하겠죠. 다음 하네스는 이제 카바 스타일로 한번 미니멀하게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독제 모델로 잡아야 한다. 구독제 모델로 잡아야 되고. 그래요. 와,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근데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번에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튜브가 조금 그 면접 탈락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덕분에 커피챗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챗을 하면서 말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확실히 지금 하네스 쪽은, 그러니까 지금 업계가 초긴장인 상태인 것도 맞고, 그리고 하네스 쪽이 이제 하네스 쪽의 이제 장벽은 아직까지 가드레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전 영상에서 다 얘기한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 개발 쪽자들한테는 이제 임팩트가 크죠. 개발자 쪽이나 아니면 이걸 이제 빠르게 적응하려는 쪽 사람들한테는 임팩트가 큰데, 이 가드레일이랑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가드레일이랑,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게 일반 사용자한테 닿으려면 아직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낮춰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좀 합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하네스 개발을, 그러니까 큰 기업들에서도 쉽게 쉽게 이제 시도를, 그냥 진짜 조금 조금 한 팀씩, 그것도 원래 ML 하던 팀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다른 거 하던 팀이 이제 하네스도 한번 같이 해볼까 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하는 쪽이 좀 소극적인 대응만 나오는 것도, 물론 그걸 이제 제품화 시키는 쪽도 있죠. 제품화 시키는 쪽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카카오톡에서 이제 하네스가 하나 나왔죠. GPT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1.5세대 하네스. 그러니까 대화 방식으로 가는 하네스. 그러면 다음 하네스라고 하면 뭐 네이버에서 내 쇼핑 에이전트 써보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하네스가 계속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강건성이 있는 자율 에이전트 하네스는 이제 토큰 비용이 장벽이라는 거죠. 이게 사용자들한테 닿으려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런 슈퍼 앱에 가까운 거에 대한 니즈, 물론 오픈클로로 이제 니즈가 증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 거부감 없이 쓰려면은 토큰 비용이 지금 제일 병목이다. 개발에 있었어도 사용자한테 있었어도. 나오야 헤어클럽 이건 뭐지? 아 이거 어 다 뭐 이것도 티어를 매겨주네. 아 사멸을 해요 PPT. 그렇지. LLM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쭉쭉쭉 하는 거죠.
판단이라기보다는 생성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LLM 어차피 그게 보면 어텐션에만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어텐션 레이어에만 집중. 이것도 근데 엄청 초기 버전 그냥 트랜스포머긴 하지만 그냥 뭐 MOE 앞에 엄청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항상 보통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래서 속도가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MOE가 이게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텐션 모으고 뭐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추르륵 뽑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이게 이래서 뭐 LLM이 판단이 없다 아니면 LLM이 생각을 못한다 라고 또 그냥 넘기기에는 좀 이상한 게,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든단 말입니다. 꼭 그러면 사람이 한다는 판단이랑 사람이 한다는 생각들은 그거는 결국 우리도 문맥이랑 인풋이랑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내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다음 내는 거를 그냥 추정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LLM 개발사들도 LLM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들도 본인들이 이게 트레이싱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만큼 이 초창기에 있어야 될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트레이싱이랑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게 컴퓨터도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게 한번 노출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으면서 발전이 된 거지. 이게 트레이싱 옵저버빌리티나 아니면 트레이싱 방식이나. 그래서 뭐 이 LLM이 좀 그렇다라고 하긴 또 애매하지만, 근데 이렇게 막상 툭 나온 게 임팩트가 엄청 큰데 이거를 좀 쓰는 사람만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개발사 자체도 이 LLM의 100%를 못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네스를 계속 찾는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저 먼 곳에서 갑자기 오픈클로 튀어나오고 오토 리서치 튀어나오고 이런 게 개발사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닌 이유도, 물론 오픈클로 개발사는 코덱스에 같지만요. 어쨌든 이게 튀어나온 이유도 지금 이 LLM이 갖고 있는 학습한 데이터랑 포텐셜에 비해서 이걸 써먹는 하네스가 아직까지 모델사도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항상 하네스 개발에만 집중할 것 같아요. 모델사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CC2 JJK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소울라이크, 그놈의 소울라이크. 저도 소울라이크 좋아하지만 다 소울라이크 하니까. 아, 기존 게임 실적이 별로 안 좋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뽑아주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파악하는 방식을 보니까 영상을 읽는 건 아니고, 이 친구는 영상을 읽는 건 아니고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냥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웹사이트 광고에서. 근데 이제 유튜브는 사실 재미나이가 이런 거는 학습이 참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도 보면은 이게 이런 영상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좋아요 많이 달렸네요. 이 영상을 많이 좋아하시네. 이 영상 어쨌든 물론 5개 보고 많다는 게 참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초기 버전이니까. 자, 이렇게 길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줘요.
에이전트 개발 시 이산수학이 필요한 거, 이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가 이산수학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즈 대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에요. 원래 소프트웨어가 그렇긴 한데 결국엔 에이전트도 그렇다는 거죠. 대신 이제 작업 방식 자체가 에이전트익 엔지니어링부터는 작업 방식 자체가 확 추상화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보일 뿐이다. 정말 대그 그리면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로 되는 세상이 온 거긴 하다. 그렇게 합니다. 좀 과대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한데,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의 공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본인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드레일을 넘는 게 시작이긴 하지만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토큰을 투자하고 그런 게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긴 합니다. 이게 그냥 막 뿅 하고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이산수학은 지금 거의 틀만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말 하기도 조금 뭐 좀 그렇긴 한데. 컨피던스 이런 것도 그냥 근데 본인들 설계하기 본인들 그냥 하기 나름입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셔도 되고 뭐 릴리스 AI를 쓰셔도 되고 릴리스 AI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근데 그 딱 결정론적인 한해 쓰긴 하지만은 릴리스 AI를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이게 근데 참 편한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쭉쭉쭉 보면서 하면 이제 다음 면접 기회 걸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다음 면접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넣었던 게 또 최근에 넣었던 두 곳, 그리고 예전에 얘 한참 전에 넣었던 두 곳 결과도 그렇게 뭐 썩 다 탈락이었어가지고 서류 탈락이었어가지고 골치가 아프긴 한데 이게 뭐 계속 넣어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자율 에이전트 하네스가 하나 나오긴 했으니까 이걸로 잘해봐야죠. 자, 사실 예전이었으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긴 한데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운동 많이 된다. 야, 한국 운동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자, 하네스가 참 근데 만들면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정통 아직 이게 버그가 이게 휴먼 인도 루프를 해놔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친구도 휴먼 인도 루프 있거든요. 인지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 친구. 여러 가지 기능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유연하게 그냥 뻗을 수 있게 최대한 뭐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기능이 많다고 해서 코드 베이스가 막 엄청 쌓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PR이 많이 쓰여서 코드 베이스가 적은 상태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지금 몇 줄이죠 코드 베이스 이게? 이거 대표 귀엽다. 귀엽고 자, 몇 줄이냐 이게? 보는 게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이셀링이 아니라 인사이트. 여기 보면은 아
한 67,000줄? 67,000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죠. 이코에코는 30만 줄인가? 100만 플러스 70만 마이너스에서 이코에코는 30만 줄인데 어떻게 보면 이코에코보다 더 유연하게 동작하는 거죠. 67,000줄로. 뭐 물어봤죠? 제가. 아, HITL. 제어드에서 제공하는 분석 계획 작성. 오케이, 오케이. 베르세르크는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번엔 뭐죠? 암호 IP 세 가지까지 선정해서 이거 방향키 저거 좀 넣어야겠어요. 이전에 넣었는데 왜 또 잠깐만요. 계획 세워서 진행해.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핸드폰 이것도 다 되는가 보다. 배터리가 다 되는가. 축전기가 있는데도 굳이 안 꽂고 이러는 거 참 사람이 참. 어쨌든 이거는 끌게요. 캠을 끄고 지금 플랜 세웠네요. 이렇게 병렬로 쭈루룩 들어가죠. 이 중간에 있는 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저거라서 이거는 그냥 잡아야 됩니다. 저런 건 잡더라도 이제 드라이런으로 도는 게 이것도 버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브 에이전트로 돌면은 이 버그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로 돌면은 드라이런으로 도는 버그가 있어요. 이게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고 서브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서브 에이전트가 드라이런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조금 지금 버그예요. 현재 버그는 그거. 뭐 선택했지? 엘든링이랑 이렇게 지금 리포트 세이브 되죠? 툴 잡아서 세이브 해주는 거 되죠? 툴 잡아서 버섯거 세이브 해주는 거 되고 켜졌나 이제? 좀 돌리는 동안
아이고. 엉망진창이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난리다 난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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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난리야. 근데 참 이렇게 그냥 이런 노추한 이런 모습으로 커피챗을 다녀왔다는 게 대단하죠. 요즘 개발을 한 뒤로 조금 그냥 꼬질꼬질한 맛에 삽니다. 요즘에는 다 오퍼스가 다 먹어가지고 제 돈을 집안 돈을 다 먹겠다 이놈아. 아휴. 자, 리포트는 굉장히 아마 간결하게 작성했을 거예요. 아직 리포트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거의 드래프트만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 그냥 이렇게 나오죠. 간단 진짜 짧게 나오네. 이거 한번 되는지 볼게요. 레딧도 연결이 되어 있나? 레딧 연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해볼까요? 뭐야 이건? 뭔데 이게? 뭐 이상하게 나오네. 아, 이상한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나오네. 980만이 제일 많다고. 어떤 걸 보고 찾은 거지?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안 내렸네. 그냥 남겨둘게요. 저런 것도 뭐 다. 이전에 원래 하나 뭐 있었긴 했는데 이전에 아예 잠깐 또 켜가지고 찡얼댄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너무 찡얼거려서 내렸어요. 제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조사합니다. 아 뭔가 좀 아쉽다. 더 있을 텐데 분명히 좀 더 이 친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인텐트가 있을 텐데 요즘에 이게 개발을 그냥 제가 이것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이 잘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무 게임 IP 묶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게임 IP 조사가 아니라 딴 거 조사해달라고 다 해주죠. 이전에 안드레 카파시 해달라고 했듯이. 그러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굳이 여기에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장돼 있는 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CP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링크 전달하면 MCP 진짜 잘 뽑아오는지. 아 이거 직접 한번 MCP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지오드가 실제로 MCP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끄고 이야 든든하다. 든든해 그죠? 혹시 너 일정 관리 앙상블 크로스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넣었냐면은 저 동일한 전에도 지나가면 설명했을 텐데 근데 이제 영상들이 너무 기니까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이제 동일한 LLM 모델로 평가를 하면 편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failed connect인데 OK라고 뜨는 게 이런 건 조금 아쉬운데 분명히 방법 찾을 수 있을 텐데 뭔가 한번 분명히 방법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이거 볼게요. 구글은 이미 API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노션이랑 슬랙 아 근데 이거 지금 API 키 또 공개하면 또 나 그거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네스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많이 보긴 하지만은 그런 거 좋아해요. 원래 조조랑 이런 거 좋아합니다. 조조랑 에반게리온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을 예로 들면은, 와 요즘에 근데 에반게리온 아는 사람이 있나? 얼마 전에 붐이 있긴 했지만은, 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에반게리온이 그냥 로봇이 아니거든요. 메카 로봇이 아니라 사실 그게 생명체란 말이에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사람 몸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그런 유연한 유기체에다가 외골격을 그냥 입혀놓은 거예요. 통제용으로. 근데 이걸 이제 LLM이랑 하네스에 비교하면은, 하네스가 그러니까 LLM이 엄청 유연한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률론적인 컴퓨팅으로 엄청 유연한 시스템인데, 이 위에다가 하네스라는 외골격을 씌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LLM.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댓글 보니까 AI 엔지니어의 이제 하네스 개발 직군 자체가 확실히 낯선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오픈 클루나 클로드 코드가 보통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자, 그러니까 이번에 커피치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그분께서 막 엄청까지, 그러니까 엄청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러니까 하네스 쪽은 자체적인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이게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API 키 어떻게 받으라고요? 뉴 인터그레이션. 제가 이걸 뭐 자주 하진 않아가지고. 여기도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하긴 하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CMB 까다롭네요. 저거는 그냥 제 유튜브 달아두겠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신 게 감사하긴 하네요. 110명이면 많죠. 보자. 태그라인 그냥 뭐 하네스 해놓게. 개인정보 정책. 근데 이게 웹앱 서비스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느끼는 게, 이런 웹페이지가 이제 제가 에이전트로 다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웹페이지 하나하나가 좀 병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그냥 클라이로 작업할 수 있게 하지. 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이제 에이전트가 집기 쉬우면 쉬울수록 잘 많이 퍼질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에이전트 이용한다면 말이죠. 그게 전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명시적으로 연결된 페이지만 가능하고. 여기 뉴 인터그레이션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저건 통합이네. 지오드야, 날 속인 거니? 이런 건 좀 찾아보고 갈게요. 그냥 슬랙은 어딨지?
이코에코의 흔적이 남아있군요. 음, 2,600만 원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이 썼다 이코에코에. 사실 유튜브도 그냥 뭐 모르겠다. 이걸로 회수할 수 있을라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하는 거죠 사실. 뭐 안 해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하는 거죠. 아, 좀 잘 뽑힌 것 같아요. 지오드 캐릭터.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됐고. 일단은 하나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워크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연결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클라이로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하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잘할 텐데 지오드가. 아, 또 노션으로 들어갔네. 스크래치. 자, 이걸로 할게요. 스코프 어딨죠, 스코프?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게 있구만. 오어스앤 퍼미션이 어디있지? 오어스앤 퍼미션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다 줄게요. 이거 저.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기 껐다 켜졌다 하면은 최대한 많이 주겠습니다. 그냥 메시지 보내기도 되면 이 친구가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이전트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서 조금 뭔가 앱처럼 보이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에이전트를 이제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프로세스로 단위로 접근하는 게 어차피 API 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너무 막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차피 API 콜 하나예요. 하는 일이 파워풀해서 이게 진짜 커다란 앱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거대한 LLM이 맞긴 하지만, 거대한 모델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API로 추상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게 10초 이내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냥 API 콜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정도 그냥 넣을게요. 그냥 이거 다 주고 싶은데 전권 주기 없나? 전권 주기. 이게 하나하나 올리고 하나하나 하고 하는 거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모든 필수상 이렇게. 음, 이렇게 해놓고 이거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블러 처리 해놔야겠다. 저것도. 이거 나중에 다 블러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전달할게요.
API 기내리. 아 뭐야? 아 또 뒷화면 또 얼었네요. 이거 진짜. 아 지금 OBS가 버그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 나 진짜 열심히 설명한 거 이거 또 날아가야 돼? 이거 좀 아닌데? 아 이거 답답하다 답답해 그냥. 아 OBS 버그가 너무 많아요 이게. 미치겠다. 또 버그 걸렸다. 또 버그 걸렸다. 미치겠다. 아, 아, 또 버그 걸렸다 진짜. 제발 이러지 말자 진짜로. 일단은 중단했다가 다시 올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슬랙 일단 지금 연동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음에 다음 영상 그냥 바로 올릴게요.